안녕하세요, 이슈엔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감염병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195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구를 위해 사육된 실험용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간에 대한 발병이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등 중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발병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위에 언급한 국가의 풍토병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풍토병으로 남아서 가볍게 끝날 줄 알았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얼마 전 5월에 다시 전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역 풍토병이 아닌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며 미국까지 퍼졌습니다. 본래 풍토병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한국은 대비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6월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국내 유입이 없게끔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전 6월 22일 자 기준으로 첫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겨우 끝난 코로나 방역이 다시 시작되는 걸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워낙 많이 돌고 있어서 이슈엔 채널에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 때처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많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6월 27일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이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비상사태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적고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사태 결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가 또 힘들 수 있다고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안심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유행지역 방문 금지 및 유행지역의 현지인과 만남을 피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증상은 비교적 감기와 혼동하기 쉬웠던 코로나에 비해 증상 감염에 대해 알기 쉽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로 신체적으로 발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열,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약 2주에서 4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치명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에서 10%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3%, 6%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어린이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감기, 코로나처럼 비말 감염, 공기 감염은 일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콧물, 침 등 호흡기 분비물과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자는 동성애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성관계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차별과 혐오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정확한 사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큰 위험성은 없으나 만약에 상황이란 게 있으니 부디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년 동안 고통받았던 만큼 자정작용을 하여 이번 바이러스는 꼭 이겨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슈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